1930년대 당시, 지금으로부터 약 90년 전이죠. 미국의 GDP 규모, 당연히 지금보다 작았죠. 주가도 지금보다 아주 형편없었죠. 당연하죠. 그 당시 록펠러의 재산이 미국 GDP의 1.5%였어요. 록펠러의 재산이 미국 GDP의 1.5%. 그렇다면 2023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최고 부자, 아니죠. 세계 최고 부자. 누구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현재 미국 GDP의 0.8%랍니다. 세계 1등 부자가 미국 GDP의 현재 0.8%의 재산이에요. 그런데 록펠러는 1.5%, 딱 2배네요. 이걸 감안해 보면 록펠러의 재산 가치가 현재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 재산의 2배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계 1등 부자 일론 머스크의 2배의 재산이에요. 현재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테슬라 주가 변동에 따라서 다르죠.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엄청난 손실을 봤잖아요. 세계적으로 말씀드렸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로 아주 거부들을 보면 재산의 형성, 그게 어떤 겁니까? 부동산이 아니에요. 주식이에요. 그 사람 재산의 대부분이 주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의 이 테슬라 주가의 변동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현재 331조, 현재 세계 1등 부자예요. 그렇다면 그거의 2배라면 600조가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록펠러는 암에 걸려서 1년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통보를 받았어요. 그때 록펠러는 어머니의 권유,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서 자선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록펠러는 의사의 1년 시한부 선고에도 불구하고 그 후 40년 이상을 더 살았답니다. 그동안 록펠러는 많은 고아원과 도서관을 세우고 록펠러 재단을 설립해서 의학과 과학 등의 인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는 데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1800년대에 태어나고 미국의 1929년에 미국의 대공황 이전에 세계적인 갑부 2사람 록펠러와 석유왕 록펠러와 이번에는 철강왕 카네기를 한번 봅시다. 철강왕 카네기, 그러면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 10월에 유키즈 온 더 블록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유키즈 온 더 블록은 이 제목, 이 타이틀대로 인터뷰 후에, 초대 손님 인터뷰 후에 마지막에 퀴즈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퀴즈를 맞추게 되면 100만 원의 현금, 상금을 줍니다. 저 또한 그 질문에 답이 철강왕 카네기였어요. 마지막에 질문을 쭉 해 나가는데 그 유재석 씨가 쭉 나가는 한 반쯤 들으니까 벌써 철강왕 카네기구나. 저는 대뜸 알았습니다. 책에서 다 보고 배웠기 때문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100만 원의 상금을 받아서 좋은 일을 하는 곳에 거기다가 헌납했습니다. 그런데 출연하기 전에 이거 내가 이렇게 실컷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퀴즈를 내가 못 맞추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도 하긴 했었습니다. 록펠러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이었지만 카네기는 스코틀랜드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카네기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록펠러보다도 오히려 더 가난했었습니다. 10대 때 미국으로 건너와서 용광로에 석탄을 넣는 그런 잡부 일도 했었고, 기차역에서 심부름 일도 했었고, 우편 배달부 일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편 배달부에서 이 모수 부호를 쳐서 이 정보를 보내는 전신 기사로 승진을 했는데, 승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평상시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날 때마다, 자리가 비울 때마다 그 모수 부호를 배워서 써서 정보를 보내는 방법을 스스로 익힌 거예요. 열심히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 그 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카네기도 말년에는 록펠러처럼 교육과 자선 사업을 아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미국 전역에 2,500여 개의 공공도서관을 건립을 해서 모두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1920년대에는 미국 도서관의 절반이 카네기의 기부로 지어질 정도였습니다. 카네기가 카네기 홀, 카네기 교육진흥재단, 각종 대학 등에 기부한 총 액수가 3억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지금의 3억 달러 가치가 아니죠.
그 당시 일본의 1년 국가 예산이 1억 3천만 달러였어요. 그런데 3억 달러니까 1년 반의 국가 예산이었습니다. 일본에. 그걸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액수를 사회에 헌납한 것입니다. 카네기는 전 재산의 90%를 사회에 환원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나라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정말 자수성가의 대표적인 분 누구 생각납니까? 바로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님 아닙니까? 이봐, 해봤어? 해보고 말해. 저는 정말 그 말이 정말 가슴에 와 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만 해요. 해봤어? 행동을 안 해요. 행동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행동하기까지가 그게 큰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생각하는 거 다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너도 나도 다 성공해버리지. 그런데 이것을 생각만 하지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 이분의 젊은 시절 많이들 알고 계시죠? 쌀가게에서 쌀을 자전거에 싣고 쌀을 배달했어요. 근데 그때 자전거를 탈 줄 몰라서 자전거 싣고 자전거를 끌고 걸어 다녔어요. 쌀을 배달하던 쌀 배달원이었어요. 오늘날에 정말 그때와 비슷한 직업들 생각해보면 뭐가 있죠? 뭐 대형 마트의 운송 배달 담당 직원, 또 요즘 뭐 택배 일하는 사람들 많이 계시죠? 택배업, 또 오토바이 타고 그 뭐 배달의 민족, 뭐 배달하는 직업 같은 종류들 생각을 해보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하면서 했던 사람이 그것도 그냥 성공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대그룹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그래서 현재의 직업, 하고 있는 일, 직업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직업, 현재 내가 주어진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패배가 갈리는 것입니다. 제가 뭐 여기에 견줄 수는 없죠. 저는 뭐 이분들 어마어마한 분들인데. 근데 저를 또, 저 과거를 또 말씀을 드렸었죠. 사업 실패 후에 별별 일을 다 했어요. 사업 실패하자마자, 근래에 함께 하신 분들은 뭐 처음 듣겠지만, 사업을 실패하자마자 돈 다 날리고, 보증금 조금 돈과 차 한 대 남았어요. 당장 집사람과 어린애들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자가용을 가지고 어두워지면 서울 시내 사대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가용 영업행위를 했었어요. 약 보름 동안. 그게 영업용 택시를 1년은 안 되지만 한 8개월 정도 가량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거예요.